인류 문명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가늠하기 힘든 속도의 4차 산업혁명. I think if you look at the way technology is changing, we're now in what they call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ere artificial intelligence can change the future of jobs, change the whole of society. 이런 변화를 이끌어야 할 곳이 바로 대학이다. 대학도 바뀌어야 돼요. 엄청나게 바뀌어야 돼요. 시대 요구사항이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고 있어요. 대학은 어떻게 변해야 할 것인가? 실험이 창업으로 이어지는 실험실 창업이 새로운 길이다. 대학의 연구가 대부분의 연구가 이제까지 연구가 성공할 수 있는 과제만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도전적인 과제를 하잖아요. 결국 논문을 몇 편을 냈냐, 학회에 가서 어떤 몇 편의 발표를 했냐라는 것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이런 흐름에 맨 선두에 서 있는 세계 대학들. 혁신적인 실험실 창업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다. So constructive failure is something which we hope to embed into our educational system. Giving people the freedom to try new things. 실험실 창업. 과연 대학과 우리의 미래의 날개를 달아줄 것인가? 울산의 한 바닷가 마을. 미역 양식업을 주로 하는 평범한 어촌이다. 낯선 물건을 들고 마을에 나타난 이들. 울산과학기술원 유니스트 연구원들이다. 어민들과 함께 바다로 나서는 연구원들. 아주 특별한 해상 실험을 위해서다. 무슨 실험을 하려는 것일까? 해수전지 이용한 어망용 부위를 저희가 시제품으로 만들어 제품입니다. 처음으로 해양 테스트 겸 어민 여러분하고 도움으로 제가 이거 한번 설치해 보려고 바다에 나왔습니다. 해수전지 실험을 한다는 연구원들. 그들의 목적지는 미역 양식장이다. 이게 스트로퍼 하루 1회석이거든요. 한번 쓰고 못 쓰고요. 그 다음에 밤에는 안 보이니까 의장이 위험하죠. 양식장을 표시하는 둥근 부위들. 그 야간에 큰 배들이 다니면 네. 그 의장 현황이 다 잃어버리니까 네. 그게 또 불이 온다니까 밤에 불이 온댔죠. 네. 잠시만 나올 건데. 아, 신호등이 오네요. 네. 야간에 점등이 가능한 어망용 부위를 설치하고 실험을 시작했다. 네, 지금 여기 들어가면서 GPS가 지금 여기 실험용 부위는 점등뿐만 아니라 스스로 위치까지 알려주는 기능이 있다. 음악하는 사람들은 위치 추적되면 좋지요. 이게 한번 도난 당하면 잃어버리면 보통 1,000만 원씩 잃어버리거든요. 음악을. 그 위치 추적 이렇게 이거 막 분실돼도 바로바로 확인이 된다니까 엄청난 어민들한테 도움이 되겠죠. 신호등을 켠 채 홀로 바다에 떠있는 신개념 어망용 부위. 이 에너지원은 해수전지다. 울산과학기술원 유니스트. 지난 2009년 개교한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이다. 해수전지는 바로 이 대학 실험실에서 탄생했다.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충전을 통해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는 축전지를 2차 전지라고 하는데, 이곳에서는 바닷물을 이용하여 전기를 발생하는 해수전지를 개발했다. 세계 최초의 기술이다. 해수전지는 바닷물에 녹아있는 나트륨 이온을 하나의 화학물질로 보고 그 자체를 이용을 해서 이제 전기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장치라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해수전지를 보시면 일반 전지랑 다른 게 이렇게 세라믹 전해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세라믹 전해질 기준으로 해서 이 셀 안과 이 바깥은 물리적으로 완전히 차단되어 있고 나트륨 이온만 통과시킬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전기가 이제 필요할 때 바닷물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전기를 발생하는 이제 그런 원리입니다. 바닷물의 나트륨 이온을 음극에 저장했다가 바닷물을 양극 삼아 반응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원리다. 지난 2013년 울산과학기술원 김영식 교수를 중심으로 시작된 해수전지 개발. 2년여의 노력 끝에 마침내 원천 특허 기술을 획득했다. 이후 이 해수전지는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었다. 동전 모양의 작은 전지에서 박스형 대용량 전지까지 만들어냈다. 에너지가 많이 날 때 태양전지 같은 경우에는 낮에 에너지를 저장을 해놨다가 우리가 밤에 이제 그 에너지를 쓰는 이제 그런 이제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을 ESS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술이 더 고도화된다고 하면은 이제 그쪽 분야로도 충분히 이제 쓸 수가 있고요. 이 해수전지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대용량화가 급선무다. 최근 이 해수전지에 주목한 곳이 있다. 바로 발전소다.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발전소는 대형 축전지가 필수적이다. 이 발전소에서 해수전지 상용화 실험이 진행되었다. 비상시 바닷물이 닿으면 오히려 전력을 생산하는 해수전지. 상용화를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에 지속적인 전력 생산이 필요하다. 100시간 연속 운전이 가능한지 하고 또 하나는 그거를 실내의 전등 조명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저희가 검증해서 모두 합격을 한 상태입니다. 완전한 상용화를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남아있지만 세계 최초의 해수전지 상용화가 멀지 않았다. 연구와 실험 중심의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인 유니스트는 최근 또 하나의 놀라운 기술을 선보였다. 이 대학의 나노소자 공정실. 이곳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새로운 개념의 반도체 소자를 개발해왔다. 기존의 반도체가 이진법을 기반으로 한 데 반해 이곳에서는 인간의 뇌구조와 유사한 삼진법을 기반으로 한 반도체를 개발하는 것이다. 그것이 초절전 인공지능 신경망 반도체다. Ultimate Neuromorphic Intelligent 브레인 칩이죠. 인간의 뇌 신경망을 모방한 초절전 인공지능 반도체 칩 기술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빅데이터와 같은 데이터량이 막대한 상황에서 더 많은 정보를 더 적은 에너지로 소모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엄청난 양의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인공지능. 여기에 소모되는 전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알파고가 이세돌 기사하고 대국하는 동안에 초당 170kW를 소모를 합니다. 그 170kW라는 것은 우리 전기밥솥 6만 개의 전력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이진법으로 된 그런 반도체 소자를 썼을 때 그와 같은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우리 뇌와 비슷한 구조를 가진 그런 연산 체계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진법이 아닌 삼진법 반도체 소자가 필요하고 그 삼진법 반도체 소자를 연결하는 회로 기술이 필요합니다. 유니스트에서 개발 중인 초절전형 인공지능 반도체는 세계 반도체 시장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판을 바꾸고 그 새로운 판에서 저희가 지금 이진법 반도체가 발전해온 것처럼 그런 이제 부가가치를 산진법이라는 패러다임에서 이제 저희 대한민국이 이제 주체로 재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부가가치를 재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었고요. 삼진법 기반의 새로운 반도체는 현재 이진법 공정에서도 쉽게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남은 과제는 회로 생산 기술의 접목. 이에
기업의 투자도 이어졌다. 김경록 교수가 제안한 기술이 굉장히 독창적이다. 독창적이고 또 하나는 현재 우리 반도체 기술 제조 공정에서 쉽게 제조할 수 있다. 제조할 가능성이 있다. 대학이 개발한 원천 기술, 기본적으로 이게 여기에 더해진 기업의 투자와 지원. 영향을 받으니까 이제 삼진법 기반의 이 새로운 반도체는 또 하나의 문명의 총화가 될 것이다. 실험실에서 탄생한 기술이 창업으로 이어져 이윤을 창출하는 것. 이것이 실험실 창업이다. 가장 중요한 거는 과연 이게 인류의 삶에 공헌할 수 있을 만한 원천 기술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문제고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그런 인류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기술이 되느냐, 그리고 이거를 통해 가지고 국가의 신산업을 일으킬 만한 그런 만한 정도의 기술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해서 저희가 연구 브랜드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한 수출형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술 기반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도약을 하고 유니스트는 연구자들이 개발한 원천 기술을 창업으로 연결하려는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그것이 실험의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이다. 이런 노력의 결과 유니스트는 5,000명 이하 소규모 대학 평가에서 세계 6위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대학에서 교수님들의 기술 개발이라는 것은 논문을 쓰는 정도의 기술 개발만 하면은 거기에서 끝이 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 요구하는 기술과는 굉장히 괴리감이 있는 거고요. 이런 창업이나 이런 걸 활동을 통해 가지고 본인이 실험실에서 했던 논문을 쓰기 위해서 했던 기술을 실제로 가시화시키고 그것도 스케일업 하면서 훨씬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노력인 것 같습니다. 재학생의 80% 이상이 대학원생인 유니스트. 소수의 학부생들도 신기술 개발에 열정을 쏟고 있다. 학생들이 소방서를 찾았다. 혹시 편하신 대로 붙여주실 수 있나요? 잘 보이시나요? 학생들이 소방대원의 헬멧에 뭔가를 부착시키고 있다. 구조 요청. 그러자 모니터에 문자가 발생한다. 뭐 예를 들어서 나오는 건데 안녕하세요. 음성을 문자로 변환하는 기술. 음성 인식을 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대원들이 말씀하시는 거를 이렇게 소음을 좀 제거를 해가지고 다른 대원들에 이렇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가장 큰 난제는 소음을 제거하는 것이다. 살려주세요. 소음이 심한 소방 현장에서 대원의 목소리만을 인식시키는 기술이 핵심이었다. 소방대원은 이 신기술을 어떻게 평가할까?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장에 있는 저희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더 줄 수 있는가 항상 고민했다는 그런 게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점 정말 만족하게 생각하는데, 일반 대원들이 쓰는 것보다는 팀장급 이상의 이제 지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이걸 봄으로써 지금 여러 군데가 와가지고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상황을 좀 더 인식할 수 있는, 무전기 버튼 안 누르고도 그냥 말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구축이 된다면 이 기술 또한 적용 범위가 넓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차후에 소방대원뿐만 아니라 많은 산업 근로자분들도 이렇게 안전을 조금 책임질 수 있는 부분으로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술은 학부 학생들이 창업한 엘바라는 회사에서 만든 것이다. 약간 좀 그거 투명도. 이들은 지난해 초 학교의 지원으로 창업했다. 학생 창업인 것이다. 그리고 음성 인식 시스템 개발을 시작했다.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는 것, 물론 쉽지 않았다. 우리 국내에서나 해외에서나 이제 이런 소음을 제거하는 프로그램들 찾아봤을 때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논문에서 이제 소음을 제거하는 기술로 이제 발표된 논문도 많이 없었고, 그래서 상당히 고난이도지만 그래도 한번 부딪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는 왜 스타트업을 선택했을까?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 교수님 연구실에서 인턴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인턴을 하면서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연구하는 것에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연구를 해서 논문을 내면은 이 논문은 그냥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만 이제 소통이 되는 그런 단점이 있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보기 힘들잖아요. 이게 실제로 어떻게 돈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이걸로 돈이 될까? 이런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바로 스타트업 기업에서 실제적으로 이제 돈을 버는 활동에 참여하면 이런 회의감이 좀 더 줄어들고 뭔가 내가 개발하는 것에 좀 더 재미를 느끼겠구나 하는 마음에 참여하게 됐어요. 현재 학생 창업 기업을 가진 대학은 133개, 회사 수도 351개에 이른다. 교원 창업은 39개 대학에 56개 기업. 학생 기업이 압도적이다. 학생들이 바뀌는 거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여기서 배운 내용 가지고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지? 이제 그런 생각을 고민을 한다는 거죠. 현재 전국에는 유니스트와 같은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이 모두 5군데다. 그중에 한 곳인 광주과학기술원 지스트. 이곳에도 최근 크게 주목을 받은 실험실 창업이 있다. SOS랩의 광주 본사. 지난 2016년 지스트에 설립한 이 회사는 정밀 센서와 정밀 회로 등 첨단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실험실 창업 기업이다. 지금은 직원 40여 명의 든든한 중소기업으로 성장한 이 회사. 3번, 4번에 이들의 주력 상품은 자체 개발한 라이다 센서다. 라이다 센서는 그 로봇이나 자율주행차의 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인 원리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쏘고 받아서 시간을 측정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얼마나 떨어졌구나. 이걸 이제 한 점 한 점을 이렇게 찍어서 3D로 만들게 되면 3차원의 어떤 그 뎁스 정보, 거리 맵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움직이는 로봇 입장에서는 앞에 장애물이 몇 미터에 어느 정도 방향이 있구나. 그럼 이렇게 회피할 수도 있고요. 이들이 개발한 라이다는 사물과 형상을 3차원으로 인식하도록 설계돼 있다. 따라서 주변 상황을 스캐닝하는 기술이 매우 중요하다. 저희가 개발한 라이다 센서 같은 경우에는 현재 150m 정도를 촬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차량에서도 멀리 있는 물체들을 측정하고 또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 또 현재 120도 화각으로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범위에 있는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들을 측정할 수가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개발한 라이다의 실제 성능은 어떨까? 라이다를 장착하고 주행 실험에 나섰다. 일반적인 주행 환경과 같은 상황에서 진행된 실험. 라이다를 작동시키자 주변 상황들이 전송되기 시작했다. 주변의 차량뿐만 아니라 지형과 사람 등 모든 정보가 3차원 입체 영상으로 구현되기 시작했다. 차량으로 실제로 주행을 하면서 주변 환경에 대한 3차원 정보가 얼마만큼 정확하게 또 얼마만큼 멀리 들어오는지를 측정하는 지금 실험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미 세계 수준의 라이다들과 거의 유사하거나 또는 좀 더 우월한 성능을 보이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앞으로 이거보다 더 먼 거리 또 더 정확하게 이제 데이터를 찍기 위해서 광학 기구부 구조와 또 안에 들어가는 그 소프트웨어들에 대한 추가적인 개발을 지금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주행 실험은 성공적이었다. 대학원생 신분으로 스타트업에 참여한다는 건 학업과 병행해야 하는 쉽지 않은 일이다. 또 막상 그렇게 오랫동안 연구를 하다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석사과정까지 포함해서 약 7년 정도를 했는데, 너무 앞선 기술을 하다 보니까 당장 좀 시장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또 이런 기술과는 또 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졸업해서는 제가 배운 기술들을 조금 더 이제 시장에 성숙된 형태로 내놔가지고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랑 또 그런 것들로 이렇게 새로운 기술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합류하게 된 것 같고. 이들의 실험실 창업은 학교 측의 치밀한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서 아이디어를 합치는 그 동아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면 모의 창업이라는 걸 진행하게 됩니다. 모의 창업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더 성숙하게 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실전 창업이라는 또 프로그램이 있어서 좀 더 많은
어떤 도움과 그다음에 지원을 통해서 실전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요. 이렇게 실전 창업이 이루어지고 난 데는 외부로부터 어떤 우리가 말하는 벤처 캐피탈, VC 등에 대한 또 추가 투자를 통해서 이 기업이 좀 더 성장할 수 있게끔 이런 모든 프로그램을 현재 지스트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다시 새로운 아이디어에 매달리고 있다. 모형 자동차에 그들의 라이다를 장착한 로봇이 그것이다. 로봇 키트에다가 저희 라이다를 달아가지고 이제 새로운 로봇 종목이라고 대회 종목을 한번 만들려고 해서 이 상품을 이용한 대회도 개최하고 시장도 개척하려는 것이다. 이들의 새로운 아이디어는 어떤 결실을 거두게 될까?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CES, SOS 랩도 참가했다. 이번에 이제 CES에 가져갔는데 되게 유니크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접근은 아직까지는 없고요. 유니크하다는 게 뭐 좋은 건지는 이제 저희가 끝까지 결과를 보면 알겠죠. 네. 자체 부스를 설치하고 그들이 개발한 라이다를 선보였다. 박람회 현장을 대상으로 구현된 그들의 3차원 입체 인식 시스템. 관람객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바라는 거는 새로운 기술은 계속 나올 거다. 그럼 그거를 잘 배워서 익힐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추는 학생을 배출하자. 그리고 그럼 뭘 배우고 뭘 학습할지, 뭘 개선할지는 학생들한테 몫이고, 그러면 최소한의 툴과 이것들을 배울 수 있는 그 스킬셋만 잘 갖추고 나면 그 다음은 학생들이 알아서 하시지 않을까. 저희가 창업을 한다 했을 때 지원처럼 최소한의 어떤 그 방어막 내지는 시작 포인트만 잘 세팅을 해주시면 그 다음은 젊은 친구들이 알아서 자기 앞가름을 할 거거든요. 대학의 새로운 선택, 실험실 창업. 그러나 한국 대학의 현실은 갈 길이 아직 멀다. 지난해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있었다. 한 교수는 이 엉터리 인도 학회에서도 논문 13건을 발표했습니다. 엉터리 인도 학회를 국내 일부 교수들이 실체도 없는 유령 학회에 참가한다는 것이었다. 학술 대회가 시작될 인증받지 못한 엉터리 학회에 참가비를 내면서 참가하고 이를 보고서로 작성한다는 일부 교수들. 그리고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까? 얼마나 이용했을까? 평가라는 것들이 질적인 평가보다는 실제적으로 눈으로 쉽게 드러나는 그런 양적인 평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결국 논문을 몇 편을 냈냐, 학회에 가서 어떤 몇 편의 발표를 했냐라는 것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굉장히 무리한 일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논문의 질보다는 양을 중요시하는 교수 평가 관행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도 정부는 대학 지원에 거액을 투자하고 있다. 2019년 정부의 대학 지원금은 지난해보다 약 1,500억 원 증액되었다. 일반대 5,688억 원, 전문대 2,909억 원, 상당한 금액이다. 엄청난 규모의 정부 지원금은 어떻게 해야 제대로 쓰일 수 있는 것일까? 국가로부터 나오는 연구비가 의 성공률이 지금 95%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도전적인 창의적인 과제를 할 수 없습니다. 답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답이 있는 과제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답이 없는 과제를 지원하는 그런 우리 연구 풍토가 조성이 돼야 되겠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를 포용하는 연구 풍토가 실험실 창업을 위한 하나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한국은 우물안 개구리입니다, 학생들. 그래서 그냥 수능에 점수 따가지고 그거 하면 다 되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너 이거 안 하면 이래 되고, 너 이러면 잘못되고, 넌 나고자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끊임없이 협박의 공갈에 쩔어가지고 공포에 쩔었어요. 이제 한국의 대학도 변화를 꾀하고 있다. 실험실 창업을 독려하고 지원하는 대학이 늘고 있다. 가장 투자하기 좋은 곳은 우리나라에 있는 260개나 되는 대학교의
실험실이 아닌가. 그리고 그 실험실이 260개의 대학 곱하기 한 학교에 실험실이 몇 개가 되겠습니까? 해보시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와요. 한 2만 개 이상 나올 겁니다. 그런 2만 개 이상의 무궁무진한 소스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세계 대학은 어떨까? 최근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혁신과 창업의 상징이 된 영국. 그 출발은 대학이었다. 런던에 있는 한 대학 관련 기구를 찾았다. 이곳 런던에 본사를 두고 있는 THE. THE는 전 세계 대학 관련 정보를 다루며 세계 대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모색 등 대학 교육의 거의 모든 분야를 다루는 교육 관련 기구다. Well, Times Higher Education has been providing insights and information on global universities for 50 years now. We're primarily a data and analytics business, but we are driven by supporting universities to improve their performance through benchmarking, through data and analytics, through hiring, and through our content. We have a regular magazine. So we're focused on giving the insights to help universities improve and help governments and policymakers understand the changes in global higher education. 전 세계 대학을 평가하기도 하는 THE는 최근 대학의 혁신적인 면모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의 평가에선 캠브리지, 스탠포드, MIT 등이 꾸준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But interestingly enough, I think some of the most innovative universities, when it comes to collaborating with industry and driving the economy and developing new ideas and inventions that are going to lead to changes in society, I think it's important that universities don't sit in an ivory tower. They don't stand in isolation. They do increasingly understand economic needs, understand the role they play in driving economic growth and creating an environment where businesses can exploit and commercialize ideas. 영국의 캠브리지. 이곳은 그 역사가 800년에 이르는 오랜 전통의 대학 도시다. 캠브리지 지역 안에 여러 칼리지들의 연합체가 바로 캠브리지 대학교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이 대학이 최근 혁신의 상징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 무엇이 이 대학을 세계적인 혁신 대학으로 평가받게 했을까? 이 대학 안에 캠브리지 사이언스 파크. 이곳에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세계적인 기업들이 입주해 있다. 글로벌 대기업들이 이곳을 연구개발 기지로 삼고 있는 것이다. 캠브리지 사이언스 파크 안의 브래드필드 센터. 한눈에도 실내가 무척 개방적이다. 그야말로 이곳은 교류의 공간이다. We're sitting in a building called the Bradfield Centre, and this reflects the more recent trend in the way companies work in the science and technology sector. So this building operates as a club where companies, instead of just renting an office, they become a member of the club. And the whole idea is that we bring companies under one roof with lots of space for them to move around, to meet other companies with a view to doing business, to collaborating, to partnering, to sharing knowledge and helping one another. So this is the trend, away from just having your own office where you don't talk to anybody else, to being in a much more vibrant, community-based ecosystem. 이 열린 공간에서 세계적인 인재들이 정보를 공유하며 아이디어를 나누고 있는 것이다. 폐쇄와 독점은 존재하지 않는다. And nowadays that is very much based around partnerships and collaboration. So instead of doing everything yourself, it's working with other businesses that have got complementary skill sets and experience to you. So this is the main
USP, unique selling point of the Cambridge Science Park, is the diversity of technologies that are being developed in healthcare, in clean technology, in deep technology. And so companies will always find it easy to find people to partner with, people to brainstorm with. 이처럼 세계적인 젊은 두뇌들이 한자리에 모여 협력과 경쟁으로 새로운 생태계를 형성해가고 있다. 캠브리지 대학교 안의 또 다른 공간. 이 혁신센터에는 주로 벤처 기업들이 입주해 있다. 입주 기업 중에 한 곳. 기업의 대표와 이 센터의 책임자가 자리를 함께했다. So, adhesive, chocolate and glaze are the three important markets that we're looking at. And you can do that very accurate deposit of material to get the colour, the finish on the tile. That's right. And importantly, we can take these very gritty materials, lay them down very precisely, and then when they're melted, you get a beautiful glaze. But the manufacture of 이 센터에는 기술을 상품화하기 위한 모든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Most of the tenant companies in this building, probably about 80% of I think we've got 87 companies on site today. So let's say 70 out of the 87 companies are seeking to commercialize some form of innovation. And we are sector agnostic. There is another 20% of our companies who are relevant service providers. They might be specialist law firms, specialist accountants, PR agencies, designers, and that works very well because a lot of the companies in the building will use the services of these professional firms, and they understand each other very well. They know exactly the type of services needed, how to price it, and so forth. 모든 분야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는 센터. 그 덕분에 이곳의 입주 기업들은 기술을 개발하면서 마음껏 그 역량을 펼치고 있다. Here and in other sites like the Hauser Forum, you've got people who are coming together and they're talking all the time, and they may have known each other for 20 or 30 years. So you've got this core group of people who are talking, they're learning, they're making businesses that work. 비록 분야는 다르지만 한 공간에서 자신의 노하우와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들은 이것을 응집 효과라고 한다. Probably since around the year 2000, what has happened is an agglomeration effect. Success has led to success. The more that you've had startup companies, the more it's attracted venture capital firms to move here. The more that the startups have grown, the more it's brought the professional advisors. The more that the startup companies have been successful, the more the next generation of students want to become entrepreneurs. So it becomes something where the initial difficult success has become consolidated and it becomes the place to be. And then I think importantly now what you're seeing is that when they've had a successful business, they're reinvesting that money into the next generation. So the other thing that people often talk about when they come here is that they see old people, by which they mean people of my kind of generation, talking to young people. And if you go into the different parts of Cambridge, you'll see old people and young people talking all the time. So I think a key element of it is the proximity of people. And linked to that, if you go into the town of Cambridge, you'll see that people live in very small houses. And I think this is important, that you can walk down the street and bump into people and talk to them. So it's really a science and technology village. 또 다른 벤처 기업인을 만났다. 그는 우리에게도 낯익은 많은 기술을 개발한 주인공이다. We were the pioneers of Bluetooth, Wi-Fi and GPS into mobile handsets. So I've been working in and around the Cambridge cluster for probably about 25 to 30 years. 최근 그는 또 다른 기술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And our product is very unique in that we're able to take vibrations found in electric motors and pumps and other industrial equipment, and we can convert that into electrical power.
With that power, we're then able to run sensors and wireless to provide data from a lot of these remote industrial assets. 손쉽게 창업하고 새로운 혁신 기술의 상품화도 쉬운 생태계. 도전적인 창업 정신이 있기에 가능했다. So I think one of the reasons that Cambridge has grown so much is if we look at the very successful startups that have been here over the last 20 or 30 years, eventually what happens is people will move away from that job and maybe start their own startup. And that itself will create another wave of people that potentially are used to this kind of startup environment. They quite like the challenge of doing something different, and particularly disruption, I believe, as we call it, but also the opportunity to actually take some of the fundamental research that's coming out of the university and actually take that into a commercial product. 대학 실험실의 성과가 창업과 성장으로 이어지는 캠브리지 대학교. 이런 성공을 거둔 배경에는 또 다른 요인이 있었다. 캠브리지 유니버시티 엔터프라이즈, 캠브리지 대학교가 설립한 기술 지주회사다. 이곳에서는 실험실 창업자들을 위한 지원과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2006년 설립 이후 많은 대학의 아이디어와 기술이 창업으로 이어지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또한 대학과 창업 기업이 새로운 경제 환경을 이끌고 적응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We don't invest and help people with companies to make money. We help them to help further the university's mission of societal and economic benefit. So that means we're on the same side as the founders. We're trying to help them make the best company they can and make the process easy for them, rather than just trying to make money off the back of the process. 혁신과 공유로 세계 최고 수준의 실험실 창업을 일군 캠브리지 대학. 그들의 성공 신화는 현재 진행형이다. 이들의 어떤 마인드가 이를 가능하게 했을까? Cambridge is a safe place to do risky things. You can try and fail here, and it's not seen as dishonourable to fail. It's seen as a learning exercise on the path to success. And I think that really makes a big difference here, that you can experiment, you can try, you can be ambitious, and people won't look badly on you if you fail. They will actually see that as a very positive experience that you've learned from.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과 치밀한 지원. 이것이 세계적인 창업과 혁신의 대학, 오늘의 캠브리지로 성장시켰다. 실험실 창업을 위한 한국 대학들의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의 한양대학교. 연구자들과 투자자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교수들은 자신의 연구 성과를 설명하고 투자자들은 이를 날카롭게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시장에 나갔을 때 지금 나와 있는 가격이랑 지금 또 내놓으실 가격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공정이나 기술면에서 투자자들은 어떤 점을 고려하고 있을까? 경쟁사들 같은 경우는 과연 기술적인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런 높은 기술을 가진 부분들이 시장에 얼만큼 빨리 확산될 수 있느냐 하는 어떤 시장의 그 진입 가능성, 그 부분이 일단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 시장의 크기, 시장에 진입을 한다 하더라도 시장이 어느 정도 크기의 이게 제품이고 이걸 사업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 일단 평가의 기준이 될 것이고요. 이거를 직접 실제 사업화로 끌고 나오고 기업화할 수 있는 것은 그 교수님들과 그 팀의 역량이기 때문에 운영할 수 있는 역량들, 그것도 한편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기술의 독창성뿐만 아니라 그 기술이 시장에 적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도 중요한 평가 기준이다. 실험실을 박차고 나와 투자자들 앞에 선 연구자들, 이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기 전까지는 그저 마음속에 생각하는 갭이지 실제 갭하고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이거를 함으로써 담당하는 학생들도 마치 회사일처럼 타임라인에 딱딱딱딱 이걸 해야 되는 그런 압박감이 오히려 그 학생들에게 새로운 그 생각을 바꾸게 하는 그런 그 좋은 계기를 준다고 봐서, 제가 만약에 이것을
한 5년 전에 했었으면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많아요. 제대로 된 제품 만드는 것까지는 시장에서 뛰는 투자자와 실험실 연구자와의 만남. 이런 기회가 실험실 창업이라는 성과로 나타날 것이다. 활용성이 굉장히 많으니까.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교수님분들이 많은 교육을 받았지만 창업 교육을 안 받으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창업 교육을 통해서 그 기업에 대한 문화 그리고 프로그램을 주입을 하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모델이 성공하면 아마 우리나라 모든 대학들이 이런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실험실이 혁신랩이 돼서 혁신하는 연구소가 되어서 그 혁신 연구소가 자연스럽게 창업이 되고 그 창업한 회사가 사회에서 변화를 리딩하는 하나 일종의 혁신 연구소가 되는 거죠. 이 대학은 학생 창업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학생들이 창업한 한 회사를 찾았다. 도전. 처음 해보는 거예요? 네, 처음 해보는 거예요. 제가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계속 갓 입사한 신입사원에게 임무가 주어졌다. 이번 새로 입사하셨는데 새로운 사람이 저희 서비스를 접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고 그리고 어떻게 잘 받아들이는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또 자신이 이 업무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도 익히기도 하고요. 무의식 중에 이 센서랑 이 선은 무조건 맞닿아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러니까 처음에 안내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랑 빵판 자체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다라는 네. 거를. 오, 진짜 좋은 피드백이다. 사실 그냥 불편했는데 네. 별거 아닌데 되게 좋은 금방 체크할 수 있고 사용성을 확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괜찮은 의견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럼 그거를 좀 이들이 개발한 제품은 모바일을 이용한 코딩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 제품으로 교사와 교수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했다. 시뮬레이션으로. LG폰이 지금 문제가 있어요. 최근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코딩 교육. 회로까지 연결을 다 했다라고 생각. 교사들도 연수에 적극적이다. 자 매트리스 개별적으로 매트리스 좀 이쁘게 한번 만들어보세요. 나와 있는 예제 말고. 제품 개발의 아이디어는 우연한 기회에 떠올랐다. 학교로 두 번째 다니는데 첫 번째 학교가 사범대예요. 주변에 친구들이 전부 다 교사가 많이 됐고요. 친구가 실제 교실에서 수업을 하는데 너무 불편하다. 뭐 좋은 코딩 뭐 솔루션도 많고 키트도 되게 많은데 학교에서 하려고 하니까 되게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불편들, 뭐 학교에서 컴퓨터가 없다. 컴퓨터가 있어도 너무 오래되거나 불편하다. 노후화돼서 더 이상 쓸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불편만 개선해도 사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에 보면 블록 코딩하기. 이렇게 해서 개발된 모바일용 코딩 프로그램. 현장 교사들의 반응은 어떨까? 처음 접해보는 건데 학생들이 접목하기는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어플 같은 게 직관적으로 되어 있고 또 PC가 아닌 일반 그 모바일 폰으로 확인하면서 할 수 있고. 우선 이미지화 되어 있는 어플을 보고서 개인 속도에 맞춰서 빠르게 할 수도 있고 학생이 느리면 늦게 따라 할 수 있어서 이 어플이 너무 획기적이었어요.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만들고 이를 시장에 내놓은 학생들. 학생 창업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유니스트는 실험실 창업 비율이 국내에서 높은 대학이다. 300여 명의 교수진 중에서 30여 명이 창업했다. 특히 유니스트는 게놈 기술이 독보적이다. 인간의 유전자 정보를 이용한 게놈 바이오 메디칼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2013년 대형 동물들의 게놈 표준을 마련하고 세계 최초로 대형 고래 게놈 정보를 해독했던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금은 인간 게놈에 도전하고 있다. ATGC의 4가지 문자의 조합으로 서열이 나오게 되는데 그거를 인간 표준 게놈이랑 비교를 합니다. 그 참여자가 어떠한 돌연 변이를 가지고 있는지, 인간 표준 게놈 대비 다른 부분이 어딘지를 저희가 파악을 해서 추가적인 기능 분석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가 C, 표준 게놈에서는 C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참여자가 보면 일부 T를 가지고 있죠. 이런 게 돌연 변이가 되는 겁니다. 인간 표준 유전자 지도와 일반인들의 유전자 지도를 비교. 암이나 다른 질병의 발생 여부를 미리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다.
생로병사에 관련되는 모든 자기의 건강, 유전자, 어떤 병에 걸릴지를 예측을 할 수 있게 되면 벌써 미래를 예측을 해갖고 조심을 할 수 있고 건강 관리를 할 수 있고 게놈을 가지고 예측을 할 때는 그 정확도가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100%로 올라갑니다. 박종화 교수팀은 이 기술을 기반으로 질병 조기 진단법 개발 회사를 창업. 지금은 직원이 40여 명으로 늘어났다. 빅데이터를 통해 유전자 정보를 분석하는 것이 게놈 바이오 메디컬 기술의 핵심이다. 암 환자 혈액으로부터 암세포를 분리하기 위한 디바이스와 그 디바이스를 구동할 수 있는 구동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CD 플레이어처럼 돌아가는 구조인데 이 디바이스에 암 환자 혈액을 넣고 구동기에 넣어서 이렇게 돌리면 암 환자 혈액으로부터 수초 만에 암세포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혈액으로부터 암세포를 분리하는 기계를 만들고 이를 분석하는 기술을 모두 갖춘 유니스트 1호 기업. 그 전망은 매우 밝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희망하는 게 울산시에서 우리 회사 같은 게놈 벤처가 몇 개가 더 생기고 외부에서도 몇 개 더 들어오고 해서 한 많으면 1000명 단위 정도의 일자리가 게놈 전문 일자리가 생기는 겁니다. 지난 2015년 울산광역시는 울산 만명 게놈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게놈 바이오 메디컬 산업을 선택한 것이다. 지역의 하나의 큰 산업군으로 한번 키워보려고. 저희들이 주력 산업이 조선 자동차, 또한 화학 산업이 있지만은 바이오 산업이 궤도에 올라오면은 상당히 어떤 지역적인 어떤 산업 형태로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위해 울산시와 유니스트가 손을 잡았다. 결국은 여기에 대한 혜택은 우리나라 전체가 되는 거고 나중에 넘어가서 이제 아시아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된 4차 산업혁명. 이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달라져야 한다. As machine learning comes into place, automation, robots, potentially change the whole fabric of society. 개방과 융합이 대학 변화의 핵심이다. I think universities need to also combine science and technology with humanities, understanding what it means to be human, understanding society's needs. 대학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시발점이다. 터닝 포인트를 만드는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학의 새로운 길, 실험실 창업.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시작되고 있다. 결국은 그러한 도전들이 학생들의 지속적으로 되어지고 본인의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본인이 속한 사회를 어떻게 바꿀까라는 고민들이 조금 더 되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Thank you.